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을 바꿀 젊은 군수 후보, 부안 불도저 기호 4번 김상곤 인사드립니다. 출마를 결심하고 부안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군민들을 만났고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군민들을 저를 지지해 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격려가 마냥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지지와 격려해 주시는 부안의 어머님, 아버님, 젊은이들 얼굴에 묻어있는 고단함과 지친 모습, 그것이 저에게 고스란히 전해져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젊은 군수 기호 4번 불도저 김상곤 반드시 당선돼서 부안 군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선거는 정치인을 뽑는 그런 선거가 아닙니다. 부안을 잘 살게 할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과연 누가 부안군을 발전시킬 사람인지, 과연 누가 부안의 경제를 살릴 사람인지 선택하는 선거인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 군민 여러분, 바쁘시겠지만 토론이 유심히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판단해 주십시오. 활기차고 잘 사는 부안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 김상곤을 지지해 주십시오. 부안을 꼭 바꾸겠습니다. 부안 경제 꼭 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산 해수욕장이 조성 사업은 끝났지만 인근 자원과 연계한 관광지로서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색 있는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후보자의 계획이나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먼저 민주평화당 김상곤 후보 시작하십시오. 변산 해수욕장의 발전 방향은 새만금과 연계돼야 됩니다. 새만금 관광도시 건설은 군수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 새만금 게이트웨이 사업은 새만금 항공내조 산업과 함께 발전돼야 됩니다. 국토해양부의 항공내조 수요 창출을 위한 항공내조센터 건립은 사정타당성 연구라는 용역을 맡아 15년부터 한국관광문화관광연구원이 작성하고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항공내조센터 추적지인 부안군 하서 일대였습니다. 저 김상곤이 이 센터를 이용해서 초경량, 경량 비행기,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이 모든 부안 관광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군수가 되면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변산에 있던 새만금에 있던 항공내조 동호인들을 일반인 체험객들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를 대상으로 항공내조 체험 수학여행을 유치하여서 부안군을 전국의 학생들의 모이는 이색 체류형 체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중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북아 최고의 항공내조 메카 도시 부안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새만금과 연계한 관광도시, 부안 건설, 해수욕장과 연결된 부안 건설이 가능해집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첫 번째 집중 토론 시간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주어진 6분의 시간 동안 다른 후보자 3명에게 질문을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단 한 후보자에게 질문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 후보자당 질의응답 시간은 최대 4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김상곤 후보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농업에 투자된 것 중에서 마을 만들기, 그다음에 정부화 마을센터, 그다음에 권역별 마을 만들기에서 보면은 전부 중간에 있는 농업 주족들, 용역회사들한테 많은 이득을 남겼을 뿐이고 남은 것은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그 덩그러니 남아 있는 건물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곤 후보님 혹시 권역별 사업에 참여하신 적 있습니까? 예, 참여한 적 있습니다. 네, 권역별 사업에서 실제로 사업을 진행을 해보니까 그 사업이 우리 농촌 그다음에 농업 발전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2005년도에 1차로 했던 사업들이 제가 이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2차에서 제가 이제 나서서 그 정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죠. 한국농촌공사의 용역 덕분에 그 사업비가 다 투자해버리고 운영비가 안 되는 이런 실상입니다. 네,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듣겠고요. 네. 김상곤 후보님,
농민 활동을 하시면서 군청이나 정부로부터 보조비를 받아서 사업을 한 그 건수나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확실합니다. 네. 제가 그 도청을 통해서 혼비나 그 육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육묘장 지급이 제가 좀 엿듣는 것은 네. 개인이나 단체 명의로 도나 국가나 부안군으로부터 지원받은 그런 건수 액수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예, 겁니다. 예. 한 건이 있는데 예. 육묘장 사업이었습니다. 2007년도에 그 도에서 나온 사업비로 인해서 각 시군의 시범 사업으로 이루어졌던 사업 중에 하나가 육묘장 사업이었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이제 이도 여객선을 1,000원으로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 여객선 회사는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 회사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걸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유도의 주민들이 물론 35%의 어떤 절감된 운임비를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여기에 혜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다리를 건설하는데 200억이 들어가고 2천억이 들어가고 페리오 하나 하는데 200억이 그 산정되어 있습니다. 200억 정도 되는 것을 운행을 하면 편익 사업은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또 유도 주민에 대한 배려는 그 1,000원 그 버스 1,000원 단일화의 문제 때문에 운임에 대한 것도 1,000원을 해도 편리하지 않겠나 이런 근데 생각이 그 회사 우리는 네. 1,000원을 하고 싶지만 네. 지자체에서는 회사에서 동의해 줄까요? 저는 나머지 충분히 들어간 가능하다고 부분은 봅니다. 군비로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 이게 운임 법적으로도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이것은 그 버스 공영제나 그 교통에 관련된 것은 운임에 대한 것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적으로 지원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러니까 이런 검토하겠습니다. 경우는 됩니다. 도에서 벽지 노선에 대한 손실 보상이 맞습니다. 네. 벽지 주민들에게는 가능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 1,000원으로 하겠다고 하는 건 이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공약인 것 같아서 예. 제가 또 배울 겸 한번 들어봤습니다. 김상곤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금 부안군은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사업을 2018년도 일자리 사업을 보면 타 군은 19억이에요. 일자리 사업이. 근데 우리는 9억밖에 안 돼요. 10억이 부족해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김상곤 후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제3 농공단지는 이제 실행을 해서 이제 터 닦고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 중인데 지방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역 농산물로 활용한 농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한 것을 소스류 공장을 농공단지에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농공단지를 활용에 대한 것이 중요하시지 지금 입장에서 뭔가를 그냥 있는 데서 끌어오는 식 민자 유치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양에 대한 것은 극구 노력하면 소스류나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과열이 들다 보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김경민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관위에 제출하신 5대 공약서를 제가 잘 읽어봤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국민과 소통하고 주민과 함께 협치하는 자치 행정을 실천이라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예. 맞죠? 예, 예. 이런 공약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소통과 실천에 문제가 있어서 확고부동하게 말씀을 나눈 건지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부안군은 소통과 협치가 안 돼서 2003년도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소통과 협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깨닫고 부안군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그다음에 군과 함께 협치하는 그런 군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주민 참여 예산제부터 어쨌든 시작해서 소통과 실천에 문제가 있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 권익경 후보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공약과 실천에 대한 것을 군적 목표에 대한 것을 저는 유심히 살펴보고 봤습니다. 청년부안 혁신위원회라고 이렇게 구성하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공약을 내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2016년도, 2017년도 부안군은 2년 연속 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요. 그리고 전국으로 따지면 뒤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렴하지 못한 이 부안을 정말 깨끗하고 맑은 그런 부안으로 만들고자 청렴 부안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똑같은 청렴이 안 되는 부안이네요. 그렇죠. 예. 참 안타깝습니다. 김준규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실현하였습니다 하와 건의하였습니다 하고 뜻이 뭔지 이게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다시 말씀해. 실현하였습니다 예. 아니면 건의하였습니다. 이 둘 중에 거래, 실현과 건의. 예. 실현과 건의. 거리. 예. 왜 그러시냐면 18년 4월 7일 날 저희가 이제 새만금 개발청 방문해서 네. 새만금 내부 철도에 대한 것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맞죠? 예, 있습니다. 예, 이건 사실이고 그래서 홍보관에서 하서 부안원 백선까지 거치고 정읍역까지 이어지는 그 연장해 줄 것을 또 건의하셨죠? 네, 건의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현수막에서 제가 좀 보고 또 우리 후보님 그 운동복에 보니까 뒤에 써 있더라고요. 새만금 부안철도를 실현했습니다라고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 그건, 제가 더 말씀드리면 예,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더 말씀드리면 실현했습니다의 문제는 물론 5가지를 내세워서 문제를 그 실현하였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새만금 부안철도에 관련된 것은 종전에도 나왔었고 우리 후보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근데 이건 실현된 게 아니잖아요. 사업 타당성에 대한 실현은 완성됐을 때 실현이고. 아니, 물론 이제 그래서 그렇지 부안철도에 않습니까? 대한 게 실현이 됐냐 이거죠.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말꼬리 같아서. 예. 예.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2023년도 세계 잼버리가 되면서 새만금이 미래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기폭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접근성에서 하늘길, 땅길, 바닷길이 중요한데 사실은 그 철도를 건의하게 된 건 순수하게 저의 아니 제가 아이디어였습니다. 물론 훌륭하신 생각이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공약을 통해서 공표를 하게 되면 국민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뭐냐면 내부 철도가 지금 그 사업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1억에서 플러스 1억을 더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꼭 들어와서 된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거 국민들이 다 알고 된 계시고. 것처럼이라고 하는 건 실체적으로 보이는 철도는 보이지 않지만 미래의 철길이 온다고 네. 하는 것은 실현된 거죠. 아 저도 거기에 희망적이라고 사실은 생각하고 철길을 있고요. 가지고 후보자끼리 이 얘기하면 네. 미래 비전을 만들지 아, 못하는 걸 제가 실현하는 이제 좀 게 되는 끝으로 겁니다. 말씀드리면 빛없는 부안을 만들으셨고 천원버스를 하셨고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유치를 직접 하셨고 고맙습니다. 새만금 부안철도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였습니다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거는 선거에 굉장히 지장이 있고 국민들을 현혹시킬 수 이제 있는 말이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잠깐만요. 오류를 꿈과 느끼셨다고 앞으로의 하면 계획에 대한 것은 질문을 해주시기 분명히 바랍니다. 질문을 실현이 해주세요.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현혹된 글귀다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실현과 건의에 대한 이것을 분명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실현은 철도를 기반으로 하는 용역비를 해서 철도가 놓여질 수 있는 기반을 실현한 거고 건의는 2차적인 철도 노선을 건의한 겁니다. 해창에서 하서, 부안, 백산을 거쳐서 정읍으로 이어지는 것을 철도 노선을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겁니다. 예, 충분한 것은 저는 이런 겁니다. 국민들이 좀 현혹되고 이번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글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현과 건의는 틀립니다. 이것을 국민들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 김상곤 후보입니다. 새만금철도 부안 연계에 대한 것은 국토부가 2018년도 4월 12일 날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새만금 내부 철도 연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용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초 1억 원 있던 그 사업비가 그 우리 부안 지역 김종애 의원의 노력으로 1억 원이 더 증액되었죠. 올해 11월 이내에 조사 용역 결과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일단 이 용역 결과를 기다려야 하지만 저는 새만금 철도의 부안 연계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2023년 개최될 새만금 세계 청소년 잼버리 대회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철도는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획 중에 새만금 게이트웨이 사업이나 새만금 항공 레저 센터 사업에 대한 것은 성공을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새만금 행정구역에 대한 몫은 당연히 찾아야 됩니다. 말로만 새만금 했던 정치권의 입을 이제는 부안군의 군수가 직접 나서야 되지 않나. 군수가 되면 수시로 기획지정부와 국토해양부를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하겠습니다. 새만금 게이트웨이나 새만금 항공 레저 센터에 대한 타당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울러 철도에 소유된 부안 군민들의 교통복지나 새만금 내부철도의 부안 연결은 필수적인 사업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반드시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치가 안 됩니다. 권익현 후보님. 물론 세계 청소년 잼버리 대회가 되는 것은 훌륭한 일이죠. 유치에 대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길 일이고 축하할 일입니다. 근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예산을 가져오면 도의원이 가져왔다 하고 도의원이 가져오면 군수가 가져왔다 하고 또 군수가 가져오면 또 군 의원들이 가져왔다고 생색을 내잖아요. 근데 생색에 낸 것은 이건 축하할 일이기 때문에 예,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저는 뭐 거기에서 만족합니다. 예, 먼저 김경민 후보님께 여쭈겠습니다. 그 군에서 출연하고 있는 또 민간 단위에서 함께하고 있는 나눔이 근농 장학금 아시죠? 예. 그 장학금 재단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최초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했다는 데서는 저도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60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160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회계 감사 보고가 전혀 없다고 들었습니다. 회계 감사 보고가 투명하게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매월 7,200만 원씩이 들어오는데 좀 이따 하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부안군 조익비에 썼으면 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나눔이 장학금에 대한 제도는 여기 부적어는 사람 단 한 후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럼 김준규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2018년 군 예산에 33억 원을 출연금으로 내셨더라고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군수님이 되기 전에 2014년도에 부안군 예산에 그러니까 13년도에 세운 예산이었잖아요. 네,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종전에 말씀드렸던 장학금에 대한 건 누구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쓰임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예산을 보니까 쓰임에요? 예. 그 예산은 어디서 이렇게 출연을 한 것이죠? 33억에 대한. 지금 현재 168억이 됐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나눔이 근농장학 재단은 민선 3기 때 제가 네. 설립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장학금이 성장을 하지 못해서 제가 6기에 취임해가지고 중점적으로 했었는데 네. 군비에 출연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군비의 출연이 예. 어떤 항목의 예산에서 출연을 시켰냐. 장학금으로 의회에 얘기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해준 겁니다. 그래요? 저는 제가 이 교육복지 예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말씀드렸는데 그 교육복지 확충 예산에서 가져오신 거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그래서 저는 뜨겁 놀랐어요. 어떤 걸 놀랐냐면 18년도 유아 초중등 교육복지 확충 예산에 총 46억 5천년 만에였단 말이죠. 여기에 이 중에 33억을 출연금으로 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은 유아에 대한 교육복지 예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건데 이건 좀 또 다른 생각이 있어서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예, 전체 예산 33억 중에 유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줄어든다고 보는 건데 이게 순수 의회에 설명을 할 때 장학금으로 설명을 한 그렇죠. 겁니다. 예, 맞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관내에 있는 유아 교육 시설이나 초중고등학교 학교 환경 개선에 대한 예산이 이번 이 29억 4년 만에 29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반토막이 나버렸거든요. 네. 이 문제로.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장학금의 제도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나 이런 교육복지 예산에 특히 어린이들,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 예산을 쓴다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나?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하면 장학금 그렇죠. 20만 원 네. 지급하고요. 중학교 들어가면 30만 원 지급하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50만 원 지급하고 대학교 네. 임기 내에 4학년까지 완전한 그렇죠, 반값 예. 등록금을 할 겁니다.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권익점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깜짝 놀랐던 게 그 3대 기관 유치 성공 이게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유치 성공이 된 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전라북도 교직원 수료는 설립 심의 통과가 됐다. 이게 350억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표류하다가 교육부에서 두 번의 그 부결이 되고 표류가 되고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제 모 방송에서도 본 사실이 있는데 이게 지금 휴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것은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좀 설명할 수 있게끔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한 6월경에 이 문제가 전라북도 교육청 김성환 교육감이 도의회 심의 통과해달라고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10개월 동안 통과를 시켜주지 않았던 거예요. 예. 저는 10개월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 어쨌든 네. 통과가 네. 그때 당시는 전북도 의결을 받았고 어. 근데 유치 성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제가 대한 것은 유치했다고 아니고 아니, 부안에다가 네, 갖다 맞습니다. 놨다는 얘기지 아니 유치했다는 건 아니에요. 3대 기관에 대한 유치 성공을 했다. 성공이 아닙니다. 그거 잘 아니 읽어보세요. 분명히 제가 그 아까 유치하는데 힘을 보탰다. 그 말씀드렸던 게 그 아까 그랬잖아요. 성공을 했다. 분명히 보세요. 유치하는데 힘을 보탰다. 그렇게 쓰시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이 보세요, 부분을 국민들이 아시고 그러니까 제대로 다시 하셔가지고 유치 성공은 아니다. 성공 아니라니까요. 네. 유치하는데 힘을 보탰다. 예. 이거예요. 그렇죠. 의결하는데 힘을 네, 보탰다 그럼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가 다른 논란도 사람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부풀리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어쨌든 제 생각은 그런 것을 꼬투리 잡으려는 게 아니고 그 후보자들은 공약이나 이런 걸 낼 때는 굉장히 신중하고 국민들 편에서 이것은 시선으로 봐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우리 김경민 후보님께 또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그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 선거 돌입하면서 예. 그 부안에 느낀 점이 어떤 건지 지금 현 부안 국민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지난 23년 동안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래 우리 부안군이 각종 지표가 하위권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안군의 정치인으로서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멸지자체 1순위에 꼽히고 있는 부안의 위기를 알리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그 위기를 알릴 방법이 없겠는가 생각한 것이 바로 삼보일배입니다. 삼보일배를 통해서 다 같이 반성하고 예, 예.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상입니다. 일하자는 뜻입니다. 네. 입니다. 새만금 개발공사 주주 참여가 가능한가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까? 예, 예. 설명을 좀 하시죠. 새만금 개발청이 독립되면서 전북 새마을공사가 세워지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전북 새마을공사입니다. 주주가 2조 5,300억입니다. 이것을 실행하고 사업화시키는 것은 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저는 부안의 본사 유치 및 그 새만금 개발공사에 직접 주주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자치단체에서는 공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물론 맞죠. 이익되는 사업을 못 하거든요. 예, 물론 이제 그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힘든 것도 있지만 그게 힘든 게 아니고 법을 개정하려고 하면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예, 일이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김상곤 후보가 예를 들어서 군수가 된다 하더라도 임기 내에 어려운 일인데 아니죠.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사전 검토를 안 했겠습니까? 저게 지금 현재 새만금에 관련된 진행을 하고 계신 지역 국회의원이 아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새만금 개발이 예, 예. 일단 답변 조금 전에 듣겠습니다. 답변 김경문 듣고. 후보도
그 얘기했듯이 너무 답답하니까 내신 건데 끝까지 답변하시죠. 예.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이신 우리 지역 김종혜 의원과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하였고 또 이번 도지사 후보 나오신 임정엽 우리 후보님과도 충분한 대화 속에서 이거는 새만금의 개발 주주로 참여해야 된다. 국민 주주로. 그러니까 민정당의 당론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뜻인가요? 그럼요. 예, 맞습니다.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증대를 위해 출산 장려금이나 인구 교육 등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은 부안처럼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좀 더 효과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인구 증대 방안 의견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민주평화당 김상곤 후보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안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을 소멸 위기가 높은 지자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출산과 보육 지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안의 신규 일자리 1000개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새만금 한국레저센터든가 향후 1년 내 213개로 30년간 총 6,406개의 일자리를 창출된다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보고서에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레저산업과 관련된 기업과 공장을 유치하면은 일자리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스류 공장 유치 및 양념류 전국 경매시장 유치,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도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환경을 조성해야 출산 및 보육 지원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출산 지원책으로 아이를 낳으면 군에서 단순히 돈 얼마나 준다? 라는 공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보다는 보육과 교육 정책을 보완하고 경기 활성화로 아이들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올바른 정책을 이뤄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경제를 살리는 일 최우선입니다. 저 김상곤 능력 있습니다. 저 김상곤 미래 비전이 있습니다. 저 김상곤 추진력이 있습니다. 부안 군정은 정치 경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안 군정은 부안 국민을 잘 살게 할 사람, 미래 비전과 정책 능력을 갖춘 사람, 추진력을 갖춘 사람,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마음을 군정에 적용할 사람, 이런 사람이 군수가 되어야 국민이 잘 살고 부안이 살아납니다. 국민 여러분, 저 기호 4번 젊은 군수 불도저 김상곤 믿고 맡겨주시면 기필고 잘 사는 부안, 잘 사는 국민이 되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부안을 바꿀 새로운 군수, 그 나물에 그 밥이 아닌 젊은 군수 기호 4번 김상곤 꼭 당선시켜 주십시오.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